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코그룹 장인하 회장이 오늘 포항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재계 5위인 포스코그룹을 이끌 장 회장에게는 본업인 철강과 미래산업인 2차 전지 경쟁력 회복과 강화가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35년간 포스코에서 근무한 철강맨으로 누구보다 포항 사정을 잘 아는 리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정부와 포항시, 포스코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상생의 길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이사회는 장인하 전 포스코 사장을 제10대 포스코그룹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장 회장은 선임 직후 곧바로 헬기를 타고 서울에서 포항으로 내려와 포스코 본사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장 회장은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함께 초인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무조건 성공시키겠다는 마음을 굳게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시장 가치에 부합하는 본원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혁신 기술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뒤에는 포스코 주택단지 내 청송대로 자리를 옮겨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포항시장과 시의회 의장, 포항상위 회장이 참석해 장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최정우 전 회장 재임 시절 포스코와 각을 세웠던 이강덕 포항시장은 장 회장 취임에 맞춰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또 불편했던 관계를 좀 개선시키는, 상생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포스코가 좀 바뀌도록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장인하 포스코그룹 회장은 1988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입사를 계기로 포스코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강구조 연구소장, 포스코 철강생산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누구보다 포항 사정을 잘 알고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맞아 포항시와 상생협력 사업을 직접 진두 지휘한 경험이 있는 장인하 회장. 그간 포항시와 포스코 사이에 쌓인 앙금을 털어내고 상생의 길로 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에 포항 시민의 90%에 해당하는 약 4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포항 지진 범대본은 법원과 변호사, 사건 번호 추적 등을 통해 집계한 결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37만 7천 명, 서울중앙지법에 7만 2천여 명이 소송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시민소송에 동참한 서울, 부산, 대구 등 타지 변호사와 포항 지역 변호사가 협력하는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을 맞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를 찾아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엔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 텃밭 따지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 서문시장에 들어서자 몰려드는 사람들로 금세 북새통이 됩니다. 선거 때면 보수 정당이 찾는 단골시장이지만 이번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5.18 폄훼 발언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대구 중구 남구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도 후보 대신 공천받으면서 낙하산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지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문시장에 이어 젊은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동성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엔 국민의힘 대구 지역 후보자들이 대부분 나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대구인의 마음으로, 대구인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대구에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싹쓸이의 가장 큰 고비로 꼽히는 경산에서도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조지현 후보가 무소속 최경환 후보에게 밀리는 형국이 되자 지원에 나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로 하는 등 보수층 결집 행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공천 막바지 밀실, 낙하산이란 지적에 더해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무리한 출국,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의 막말 논란 등 악재가 겹친 국민의힘이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 텃밭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더라도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학력, 납세, 전과 등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선거인 명부는 오는 29일에 확정되며 사전투표는 다음 달 5일과 6일, 본투표는 다음 달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반대로 야권에게 대구와 경북은 험지 중의 험지로 꼽힙니다. 인물난에 시달리면서 민주진보정당은 야권 연대로 총선에 임하고 있는데요. 특정 정당 독점을 깨야 대구가 변할 수 있다며 후보 등록 첫날 대부분 후보 등록을 하고 지지세 넓히기에 나섰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선관위에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새진보연합 오준호 후보가 나란히 찾았습니다. 강민구 화이팅! 오준호 화이팅! 수성구 갑을 국회의원 선거구에 나선 이들은 따로 또 같이 총선을 치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연대해 단일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대구는 서구를 제외하고 8개 선거구의 민주당, 2개 선거구의 진보당, 1개 선거구의 새진보연합 후보가 나섭니다. 같은 지역구의 후보가 겹치지 않도록 해 표분산을 막고 국민의힘과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공동 유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 선거구 후보들은 등록 첫날인 오늘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에서 세석 확보를 목표로 정권 심판, 대구 발전, 민주 지지를 총선 키워드로 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운 일당 독점해서 대구가 3대 도시에서 쇠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구는 4대 도시, 경제력은 5대, 6대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저희들 파란 옷을 입고 있는 민주진보연합 후보들을 지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로 일로서 주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구미시 을에 김현권 전 의원을 비롯해 지역구 13곳 가운데 11곳의 후보가 나섭니다. 임미애 전 경북도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3번에 배치돼 대구 경북에서 비례국회의원은 배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후보자 전원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에는 김부겸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대구를 찾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이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히는 대구 경북에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호소하며 보수 싹쓸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회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지역구인 포항북에서 42%의 지지를 얻었다라며 이번 총선에서도 계속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지진 피해 소송, 포스코의 지역 홀대, 의대 유치,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문제로 지역이 분열되고 갈등을 빚을 때 지역 국회의원은 없었다며 포항의 현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 후보는 또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시민들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시가 동궁원과 인접한 부지에 추진 중인 식물원 라원을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열기로 했습니다. 업체 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늦게 개관하는데 경주시 의회는 현장을 점검하고 조속하고 안전한 공사 추진과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주문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동식물원이었던 동궁과 월지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경주 동궁원입니다. 동궁식물원과 버드파크, 음악 분수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처음 열었고 누적 관람객이 37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관람객 급증에 따라 경주시는 동궁원 인근 부지 6만 8천 제곱미터에 경주식물원 라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식물원 나원에는 사계절초 화원과 최첨단 디지털 체험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섭니다. 현재는 토목공사와 건축물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4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착공 후 업체가 변경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늦은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완공됩니다. 현재 건축 공사 공정률은 40%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4월에 전시시설 업체가 선정돼서 전시시설이 들어올 계획이며 2026년 1월에 목표로 해서 열심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주식물원 공사가 늦어지자 경주시 의회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경주식물원 개장에 따른 주변 교통 문제 해결과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주문했습니다. 제2동궁은 우리 식물원 나원이 당초 계획 대비 공사 좀 늦어져서 문화도시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점검을 했고 하루빨리 완공이 되어가 경주 보문단지, 경주 시내 관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와 탑동 정수장, 급식 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이승용 포항 MBC 제20대 대표이사 사장 취임식이 오늘 본사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MBC 본사 보도부국장 출신의 이승용 사장은 취임사에서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는 것이 위기 극복 열쇠라며 지역민이 자랑하는 매체로 거듭나기 위해 능력을 발휘하는 방송사가 되자고 포항 MBC 구성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잠시 뒤 9시부터 포항 MBC 특별대담 지방시대 포항의 미래를 말한다가 방송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주재원 한동대 커뮤니케이션 학부장의 진행으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김성근 포스텍 총장이 출연해 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소개하고 지방시대를 여는 포항의 역할과 포항공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수도권대학과 지역 거점대학의 정원을 집중 배정한 방향성은 옳지만 포스텍 의대 신설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신설은 검토키로 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포스텍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신설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포스텍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김성근 포스텍 총장은 상하탑 안에만 머물지 말고 전투적인 자세로 의대 유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늘 경주 힐튼 호텔에서 또 다른 신라 이야기 금척고분군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대릉원 일원의 고분군과 비견되는 지름 40m 이상의 중대 형분을 포함한 금천리 고분군의 조사 연구 현황과 문헌 고고학적 성격, 고분군의 지형 입지 등을 분석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5월부터 경주 건천읍 금천리 고분군 일대에 대해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청림동과 제철동 일원에 295억 원을 들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4년 만에 완료해 악취를 크게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1,300여 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를 빗물과 분리해 상도동 포항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사업으로 특히 신축 건물은 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고 기존 건물은 정화조가 폐쇄돼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